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농객 허잼입니다. 아니 오늘 매번 이제 허재무 씨가 제 옆에서 같이 MC를 보다가 오늘은 특별하게 그 방송인이니까 그 재능을 살려서 예. 시사평론가 역할을 톡톡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부른 거거든요. 근데 평소에 지적 재능을 보면은 네. 충분히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오가 어떻습니까 지금? 뭐 각오라고 할 건 없고요. 교영형 옆이 좀 푸근했네. 여긴 좀 불안불안하네. 우리 장 선배는 왜 투샷 팩이 왜 싫은 건데 지금? 진짜요. 어우 제가 진짜 정말 예.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는데 저 기자님 1%의 지분이 있잖아요, 제가. 기자님 댓글 안 봐요 지금? 아니 난리예요? 우리 난리야 벌써. 우리 장성철 선배의 공적을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고 한다면은 진짜요? 원래 윤석열 대선 캠프에 들어갈 뻔했다가 일찍이 그 감을 차리고 제가 딱 안 간다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에도 가담을 하셨던 것이고 의혹 제기가 아니라 네.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어떤 지적을 부분이었죠 주로? 아니냐, 저기 윤석열은 뭐가 문제다. 네. 김건희는 뭐가 문제다. 최영수는 뭐가 문제다. 그런 거 쫙 이제 있어. 제가 도저히 이런 사람은 대통령은 뽑으면 안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정권 초반에는 여러 가지 핍박도 좀 받지 죽을 뻔했어요. 않았습니까? 진짜 근데 방송도 못 할 뻔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예. 방송 나오고. 방송도 많이 잘렸죠. 그때. 네. 그때 그때 막 멀쩡하게 나간 지상파 방송들. 그다음 KBS 다 잘렸고 종편들 다 잘렸었고 그랬었죠. 저의 이제 방송이 암흑기였는데, 네. 아이 그래도 뭐 한 번 방송하는 거면 제가 국회에 한 20년 있었는데 할 말 하고 싶어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뭐 정권이 탄압을 한다고 제가 또 말 안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앞으로 예. 눈치 좀 많이. 왜? 저도 좀 나이도 먹었고 이제. 아 그래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좀 젊었거든. 네, 패기가 있었는데 그때 머리도 검했고 근데 좀 까맣던 것 같아요. 이제는 힘들어요. 이제 나이도 먹고 인생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라서 조금 좀 눈치도 보면서 네. 권력의 아부도 하고 그렇게 살겠다. 오늘 경향TV 정치비상구에서 네. 그런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그럼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부터 하려고 하는데 네. 끝났다니까 대선 뭘 봐요 여론조사. 마지막 이재명 이제. 대통령 시대가 작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12월 3일부터 시작됐다. 임기는 그때부터 시작. 아 그럼 이미 6개월이 지금 도과하는 순간에 대선을 치르는 거네요. 그동안 충분하게 이제 정권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네. 정책과 인물은 누구랑 같이 나라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거 이미 충분히 다 네. 세팅을 해놓으셨겠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제 조사했던 여론조사 결과들이 오늘 아침에 일부 전해졌는데 대체적으로 조사를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45에서 49% 구간 사이, 김문수 후보는 36% 정도, 이준석 후보는 9에서 10% 정도, 권영욱 후보는 1% 정도 나왔는데 사실은 대선 그 조사를 발표하지 못하는 기간 전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왜 주목해서 보는 겁니까? 그게 이제 흐름이 쭉 가요. 그게 이제 대선 결과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특별한 이제 일주일 동안 변수라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판세 변화가 네.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결정적인 뭔가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네. 그런 일이 아닌 한 이건 그냥 이대로 쭉 간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제 3년 전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하면서 네. 판세를 어느 정도 좀 바꾸려고 해봤지만 그게 오히려 더 붙었다 이러한 평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워낙 구도 자체가 윤석열 정권 심판, 응징 그리고 분노 투표이기 때문에 네. 이 구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주 한때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약간 좀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 같은 경우에도 50% 선이 약간 무너지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대표적인데 봤더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9.2%를 찍었는데 허재무 씨 네. 이런 상황들이 좀 왜 도래됐다고 보십니까? 며칠 사이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이준석 후보가 좀 그 치고 올라오는 게 무섭겠다라는 생각을 지난주까지는 했었거든요. 하고 있었구나. 네. 근데 TV 토론을 1차, 2차까지 하면서 지지층 결집이 좀 본인 생각으로는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차에 어제 이건 신의 한 수다라고 지금 발언들을 준비한 발언들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 무너지면서 네. 토론을 거치면서 안정감 있는 후보는 이재명이 아닌가라고 그런 부분에 판단을 좀 하게 그쪽으로 됐다. 몰린 게 아닌가. 그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26일과 27일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던 건데 여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그 보면은 뭔가 좀 꺾이는 분위기도 없지 않은데 막판에 와서 왜 그럴까요?
아니 상승세라는 게 네.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지지층에서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지층 결집이잖아요. 박근혜 찾아가고 이명박 찾아가고 유경수 여사 생가 찾아가고 그게 과연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이 네. 되는 선거 전략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층 최대한 결집시켜가지고 결국에는 그만큼 끌어올린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앞에 사자를 못 그린다고 봐요. 아, 최종적인 6월 3일 대선 투표 결과가 네. 그러니까 사자도 못 그린다? 네, 사자는 못 그릴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50% 넘을 것은 좀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얻었던 51.6% 네. 그걸 넘느냐 아니면 못 넘느냐 그걸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근데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초 네. 얘기했던 것처럼 뭐 60, 58 이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어렵겠지만 네. 충분히 또 이제 국민들이 너무 막 크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냐 뭐 견제 심리도 있기 때문에 50% 초반 그래서 저는 51.77% 51.77% 그 정도 좀 예상. 우리 장성철의 관측은 네. 그렇다는 것인데 저는 막판에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동선을 짜는 쪽에 연출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굳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왜 만났을까요? 왜 만났냐면 네.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선거 전략을 크게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은 지지층 결집은요. 공식적인 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에 딱 세팅 끝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공식적인 선거 운동 들어가면은요. 중도층 외연 확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책으로. 어떻게? 인물 영입으로. 그러면서 나를 지지 않는 표를 점점 이제 눈덩이처럼 모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 갑자기 이제 지지층이 분열되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한 메시지랑 그러한 인사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선거 전략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오늘 또 대구 가잖아요. 대구 같은 TK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적인 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 그리고 거의 마지막 그때 가가지고 정말 도와주세요, 힘 모아주세요, 이제 이런 거거든요. 다른 기간 동안에는 그냥 계속 나에게 표를 안 주는 곳에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를 못 한다라는 게 구도의 불리함. 우리 이번 대선은 우리가 이기기가 어렵겠구나라고 자인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 일정에서도 나타나요. 근데 이미 이 일정은 좀 불가항력적인 게 어. 그러니까 선거운동 전에 하고 싶어도 들어갈 때부터 한덕수랑 계속 그럼요. 싸웠기 때문에 맞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맞아요. 부족했지 네. 않을까. 그래서 뭐 집토끼라도 좀 잡아놓자라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집토끼 잡아서 뭐 한대요? 뭐 일단은 당권이라도 대선 끝나고 본인들이 살 자리는 좀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근데 김문수 후보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김문수 후보는 지금 뭐 권력 의지가 없다. 당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뭐야 지금 우리가 당권 잡아야지 이런 생각 강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대선 끝나고 나면 김문수 후보는 아유 저는 이제 뭐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당권 투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아까 장 소장님이 정책과 인물 말씀하셨는데 전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국민의힘에서 새 인물을 영입한 사람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이낙연! 없어요. 그건 영입도 아니고 심지어 영입입니까? 공동정부 구성을 하겠다고 한 건데. 영이잖아요 그래도 이낙연. 그래요? 네. 새로운 미래가 이낙연 그려져요. 전 총리. 네. 새미래. 와. 아니 어제 그래서 이낙연이 한 배를 타기로 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 말끝마다 이낙연 그렇죠. 이낙연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공동정부를 꾸린다라는 게 네. 이제 대선에 이길 가능성이 있거나 그쪽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합쳐지면은 역전할 가능성이 있거나 그랬을 때 이제 공동정권 얘기하면서 그쪽 지지층을 나에게 투표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길 가능성은 없는데 공동정부 구성한다는 것은 뭐 하자는 거지? 이제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동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지 네. 만약에 선거에 패배했을 때 같이 정당 활동을 같이 하자 이런 약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낙연 네. 전 총리 생각과 판단이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진영을 옮겨서 정치하는 분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한 길을 가는 게 맞다. 전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낙연 전 총리는 정말 DJ 정권 시절부터 정치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결국에는 어제 기자회견 뒤에 보면 글자 있잖아요. 구호. 네. 괴물 독재 정권을 막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원한과 분노 그런 감정에 의한 이런 선택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것 때문에 괴물이 본인이 된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괴물 방탄을 막겠다라고 하는데 야 이렇게까지 사람이 괴물이 될 수 그러니까, 있나라는 네. 생각으로 뭐 호남표가 움직이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배신자 프레임이 더 씌워져가지고 이거는 저는 국힘도 얻을 게 없는 만남이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힘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략 자체가 없고 그냥 오겠다는 사람 다 받아들이자. 네. 이제 그런 전략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한 게 맞다. 전 총리에 네.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 어떻게 불법 비상계엄을 하는 세력과 손을 잡아요?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부정선거론자랑 손을 잡냐고요. 저는 이제 보수파 지지자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미래 맡길 수가 없어요. 야, 정말로 아마도 이낙연 후보가 주변 사람들이 건실하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분에게 정말 지인으로서 가까운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전화 메시지가 많이 갔을 것 같고 이미 사실은 허재무 씨 주변에도 네. 이낙연 후보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 행보 자체가 굉장히 불쾌하고 짜증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 사이다 발언 아니면은 정제된 발언을 굉장히 했던 맞아, 기억이 맞아. 많이 네.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말에 남아있던 그런 감정까지도 어제 손잡으면서 너무 배신자 아니면은 너무 진짜 미꾸라지 같은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주 전에 본인 기자회견 어디죠? 그냥 방송 토론회인가 어디 나가가지고 네. 내란 세력과 손잡을 생각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뭔가 해결된 게 없는데도 한덕수 전 권한대행과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공직 말년, 정치 말년이 되게 좀 근데 이게 장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걸출하신 분들을 많이 모셔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이제 정치 말년에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사례들이 좀 과거에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보면 솔직히 기억은 안 나요. 저렇게 네. 진영을 넘어서 가지고 완전 이전에 반대층에 있던 사람을 저렇게 선택한다라는 거는 대단한 큰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 근데 큰 명분이 없이 그냥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독재 정권 만들 것 같아요. 독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란 세력과 손잡을게요. 이거는 명분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화풀이 하는 거예요. 화풀이. 감정, 분노, 원한 이런 거 가지고 2021년에 내가 말이야 민주당 대선 후보 나였는데 내가 뺏겼어. 그냥 그때 후보들 다른 후보들의 얻은 표 그걸 빼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제 결선 투표 가지고 이길 수 있었어. 그럼 내가 이제 대통령 될 수 있었는데 내가 뺏겼네. 이재명 나빠.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난 총선 과정 중에서도 내 사람들 다 잘라버리고. 네. 그러니까 그런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 원한. 아니 그러고 보니까 그 앞에 손학규 전 대표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바가 나의 입신 영달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건지. 아니, 구 기자님. 네. 김문수 후보 대선에서 질 가능성이 99%잖아요. 네. 거기 지지한다고 무슨 뭐 입신 영달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네. 아니, 이재명 나빠요. 이재명 싫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그거 거죠. 하나로? 그거 좀 그냥- 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냥 저는 그런 분들은 과거의 영광 속에서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나와가지고 마이크 준다고 지금 올라가 있는. 정치인들은 우리랑 DNA가 다 다르다. 다르다니까요. 네. 그 미토콘드리아에 나는 세포 정치를 안에. 해야 돼라는 그런 막 에너지가 막 거기서 솟아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이번 선거판에 내 말이 한마디라도 전해줘야 돼.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 죽지 한다는 않았어. 거죠. 네. 막 이제 내가 이거 김문수 지지하니까 이거 다른 언론에서 나 이 토론에 나오라고 하네. 패널로 나오라고 하네. 방송에서 섭외하네. 야, 나 죽지 않았구나.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기본적으로 대선 구도가 그려지는 가운데 그 결국 각 후보마다 그래도 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라도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고 가장 6일 동안 추구하는 바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후보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도 투표율을 좀 올려야 되겠다. 안 올려도 돼요. 안 올려도 돼요? 안 올려도 이겨요. 그래요? 예. 왜냐면 이번에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 주말에 끼지 않고 목금입니다. 목금에 하는 네. 데다가 대선 본 투표일도 화요일이기 때문에 뭐 징검다리 연휴가 발생하기 때문에 혹시나 안심하고 안 나오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열흘 앞두고 항상 국민들 투표 성향, 의향 이거 조사를 하거든요. 그 며칠 전에 보도가 됐던데 90%가 이번에 꼭 투표한다라고 꼭 투표한다. 90%가.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역대 그런 예측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반드시 꼭 투표하겠습니다에서 10%를 빼면 최종 투표율이 나오더라고. 80입니까? 아, 그럼 경험칙상. 네, 근데 오. 80은 너무 높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너무 높다, 한 너무 높아. 77인데. 네. 그래도 70%는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재명 후보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거,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저도 약간 투표율 높을 것 같은 게 약간 좀 힌트를 얻으면은 네. 재외국민 투표율 역대 최고 맞아, 찍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79.5인데 거의 80%다 됐어. 이분들이 네. 아프리카에서는 투표하려고 비행기 타고 1박 2일 걸려서 투표하러 가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전 투표 꼭 해야 됩니까? 진짜? 분노 투표예요. 응징 투표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투표 요인이 가장 큰 거죠, 이게. 나 누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라 정말 심판하고 싶어서 나오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나의 한 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가서 투표. 투표해가지고 네. 정권을 바꿔버려야지.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아, 그런 분노 투표나 응징 투표 분위기를 김문수 후보도 느끼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일정이 자꾸 이제 집토끼 위주로. 그러니까 어제 PK로 봐봐요. PK로. 어제 네. TV 토론을 보면은 음. 이재명 나빠요. 이재명 당신은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네. 계속 앵무새처럼 공격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겠어요. 나의 지지층들, 국민의힘, 보수파 분노하시라.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되지 않냐. 네. 그 분노감을 이끌어오기 위해서 계속 그러한 질문을 한 거죠. 앵무새처럼. 몇 번이나. 그러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투표율이 좀 높다 싶으면은 보수가 좀 불리한 거 아닌가 전통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이제 그런 경험치가 없지 않은데 지금 신인규 대표가 혹시 오늘 방송에 왜 안 나오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저희도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서울 중구에 노후상가에 큰 화재가 나서 아이고. 지역 도로 통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던 신인규 변호사가 그 안에 갇혀가지고 저희 방송을 도저히 출연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지금 문자를 보내왔고 아 정말 오늘 함께하고 싶었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박진영 그 부원장은 왜 안 나오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그분 묘합니다. 역시 제가 수상합니다. 보니까 이거 다음 주에 좀 중이 물어야 되는데 수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근데 네. 수상한 점이 보십시오. 다음 주 수요일이 하필이면 대선 다음 날인데 다음 날이에요. 그 직전에 있는 지금 우리 방송에 안 나온다. 수상합니다.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밝힐 수 없는 분. 그분. 밝힐 수 없는 분이다. 6월 3일 날부터는 우리가 다른 직함으로 부를 수 있는 분. 그분을 그러면 만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인수위가 없기 바로 때문에 시작이에요. 3일부터 만약에 대통령실에 업무 개시를 하는데 혹여나 거기 들어가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방송에서 작별 인사도 못 하고 그래도 끝나는 거 보내드려야죠. 아니겠습니까? 보내드려야죠. 그렇게 그러니까 네. 영상 편지라도 좀 받으면 안 되나 우리가? 그 좀 허재문 씨가 대표 네. 영상 편지 하나 공지- 써야 되나요 보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제가 받아오겠습니다. 지금 좀 네. 민주당 쪽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지금 난리예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정부에는 누구를 보내고 특히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는 누가 가야 되느냐. 네. 거기 대략 한 400에서 500명 정도 해야 될 거예요. 오. 보통 대통령에서 한 700명, 800명 근무하는데 네. 경호원들 빼고 그러면 4,500명 정도 수석 비서관부터 네. 행정관까지 다 지금 야, 세팅을 해야 엄청나구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그냥 웬만한 사람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거를 검토하고 인사를 좀 검증하는 분들은 지금 막 거의 날밤 새면서 할 거예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사실 점심을 대선 캠프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일하는 그 국회의원실의 보좌관분하고 먹었는데 아까 나오면서 약간 울상해요. 왜 그래 그랬더니 야 지금 정도 되면 대통령이 들어갈 사람들은 핵심 인력들이 예를 들면 너 다 야 끝났지. 이력서 한번 내봐 이렇게 그렇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해가지고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누구도 지금 이력서를 달라고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그걸 인사를 하는 그 핵심 있잖아요. 네. 제 대학교 과후배입니다. 아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핵심 여기서 중에 핵심.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우리 장성철 소장님도 혹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안 나올 수 있습니까? 혹시? 저는 못 나올 수도 못 나올 수 있어요. 있나?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구교영의 정치비상구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르지 않으시면 저는 항상 30분 전에 주차장에 와가지고 가다듬고 늘 그러고 찍어야 있어요. 외관을 정지하고 네. 이렇게 토론을 네. 준비하시는 그런 타입이신데
여하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전략이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고무됐던 것이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여론조사에서 10%가 넘는 지표들이 많이 나오면서 나왔죠. 야 이번에는 정말로 완주하더라도 의미 있는 완주, 유의미한 완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네. 저는 예상하기에는 10%는 기본적으로 넘을 것 같고. 아 이번 그 대선 결과에서 네. 네. 15%까지 당초에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거는 좀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그게 이제 어제 뭐 무슨 발언 때문에 아니라 네. 이렇게 뭐 분위기가 막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쫙 이제 뭐 분위기 타가지고 야 한번 우리 대한민국 정치 미래 지도자감 보수파의 미래 한번 밀어보자 이런 분위기가 쫙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아. 15%까지 가기는 좀 쉬워 보이지는 않고 네. 그래도 두 자리 숫자 이상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11.33% 예측해 봅니다. 자, 아까 이제 합산을 해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51.77.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11.33.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너무 마이너스 편차가 1. 너무 크네 이거는. 네.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여하간 요약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는 50% 정도고 넘어요. 이준석 후보 같은 10%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여하간 그 영향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의 퍼센테이지는 결정된다. 김문수 후보는 40% 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넘고, 아무리 생각을 쉽지 해도 않고. 지지층이 결정을 네. 하더라도 지금 TK랑 PK에서 음.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지지율을 보면은요 사자를 못 그린다라고 결론 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지금 밀리는 모양새를 나오고 있고 그런 계산해 보면 사자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